안녕하십니까. 탈북자 김성민입니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탈북민들의 신생정당 남북통일당의 두 분 비례대표 후보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내가 정말 많은 방송을 나름대로 해왔는데 이렇게 오프닝 멘트에서 이렇게 걸리는 거 처음이네. 지금 한 5번째 다시 하나요, 제가? 예, 그런가. 죄송합니다. 예, 먼저 두 분께 자기 소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부터 해야 되나요? 여성분부터 해야 되나요? 네, 성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 와 보니까 여성 상위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번에 선관위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에게 뭐 우선권을 주는 그런 게 내용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선관위에서 지정한 법 중에서도 호수는 무조건 여성 후보자에게, 호수. 네, 그 짝수는 무조건 남성. 그래서 1357은 무조건 여성을 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제가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이번 21대부터 이렇게 됐나요, 법이? 과거 이 법이 나온 지가 정확치는 않지만 2010년, 12년 그때부터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사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하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구통에 또 우리 탈북민들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가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우리 이해란 박사도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서 비례 1번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우리 한미옥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물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딱 1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번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한미옥 후보님부터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대 남북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한미옥입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작다. 다시 내 고향은 어디라든가. 네, 저는 고향은 함경남도 정평에서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사회 생활을 했다면 경험 농사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네. 고향이 정평인가요? 네, 정평. 자강도 정평이요? 아닙니다. 함경남도. 네. 난 자강도 정평인데 이번에 대담 준비하면서 고향 사람 하나 찾았다 싶었는데 함남도 정평이 들어있네요. 네. 우리 주일 후보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제21대 남북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선 김주일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사전 선거일이에요. 11일하고 11일 내일까지. 물론 우리 남북통일당이 창당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는 꼭 남북통일당에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함경북도 길주가 고향입니다. 길주가 고향이고요. 거기서 인민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수학물리전문학교 일명 군사학교라고 하죠. 강원도 철원군에서 군생활과 군간생활을 했고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99년도에 북한을 탈출해 나왔고요. 2000년대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해외에서도 한 10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다가 작년 11월에 대한민국에 완전히 기구했습니다. 기구해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남북통일당을 여러 단체장님들과 옆에 계신 우리 김성민 대표님이랑 같이 함께 정당을 창당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자기소개를 부탁하면 이 정도 쭉 나와야 돼요. 우리 한미옥 후보님은 당을 창당할 때 보니까 인천시당 위원장 아니에요. 주변에 친구들도 엄청 많고 활동이 대단하던데 이 마이크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하더라를 제가 얘기는 들어봤지만 오늘 좀 겪어봤어요. 앞으로는 길게 해주세요. 진행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마이크 울렁증이 나봐요. 이렇게 마이크에서 잘 말을 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활동을 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 제가 지금 많이 봤어요. 남북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이제 추천할 때,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지만 우리 한미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했고 무엇보다도
야, 이분은 정말 말없이 수국수 일을 잘하는 탈북자. 그리고 합류 후보로 말하면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추천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분이 국회에 나가면 정말 일을 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이야기할 거 사실 없죠. 나 고생한 거밖에 없지. 고생이 포인트예요. 우리 한명 후보처럼 고생한 탈북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 앞서 이제 여성 상이라고 해서 먼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한미영님을 배려해서 우리 김주희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답변해주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한 동기, 통일 이런 거창한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이래서 나는 꼭 하고 싶었다, 나섰다.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창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창한 말은 빼고 아주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제 가정적인 문제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그 첫 애가 장애인이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이었는데 당시에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 문제, 그런 문제에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 소신으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차별받지 않은 세상은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서울 예대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방송국 지금 복지TV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국 그 처음에 그 창립될 때 제가 처음으로 거기 편성 PD로도 일을 했고요. 그때 제가 취재했던 다큐멘터리가 희망의 눈동자라는 아남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의 어떤 그 소아 어린이, 소아 아남을 가지고 있던. 이것도 처음 듣네요. 이런 네. 얘기는. 나 우리 김주희 후보 하면 옛날에 그 저게 우리 이영국인가요? 네, 나는 김정은 네. 병원이었다 책 네. 썼던 친구하고 한국군의 교관으로 예, 있었죠. 적전술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네, 교관으로. 예. 나 그 생각만 나는데 이런 것도 또 했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음. 북한에서 군간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군의 교육사령부 적전술 교관으로도 있었지만 또 더 배우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서울 예대를 졸업하고 방송국에서도 PD나 작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알게 된 거죠. 예? 사회를 취재하고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더 가깝게는 내 딸을 위해서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때부터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탈북자들이 뭐 이런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나 저부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 미래통합당 지금 국회 비례대표로 나갈래? 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네. 특히 우리 남북통일당처럼 신생정당 자그마한 당에서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는데 비례대표 후보, 저는 사회를 진행하지만 한편 남북통일당 대표이기도 해요. 비례대표 후보를 가지고 제가 꽤나 많은 신경을 썼을 거예요. 마음고생도 꽤 했어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얘기도 했고, 그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북통일당을 창당을 할 때 정말 기여도를 중요시 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선 분들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한미호 후보님, 질문하기 좀 싫다. 답변하기도 싫죠. 행동하고 싶지 나가서. 한미호 후보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는 정말 북한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다시피 사회활동, 사회생활 처음 자체가 농사 일을 한 경력밖에 없고 정말 학교도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중퇴한 정말 그 가정 살림이 하도 바쁘고 사는 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제가 나가서
벌어야만이 가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잠깐만요. 힘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야 우리 탈북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하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확 들어와요. 농사일만 하던 사람, 우리 북한에서 뭘 안 했다고 하는 사람 솔직히 찾기 힘들어요. 다 정말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범 때려잡지 않았다는 사람 거의 없는데, 호랑이 잡았다 가지. 근데 농사만 했다는 사람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하네요. 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네, 중학교 왜요? 3.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엄마도 병이 있고 오빠가 한 분인 오빠도 장애인이거든요. 이제처럼 소아마비로 다리 좀 불구돼가지고 엄마 혼자서 우리 식구가 많은데 혼자서 엄마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가정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못 다닌 거 가지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무슨 절차가 또 있지 않나요? 학력 뭐 이런 거? 이번에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만약에 우리 한미호 후보님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그 북한에서 졸업했다고 하지만은 통일부가 인정해주는 학력 증명서가 아니라 북한이 거 가져라 그러죠. 아니 그걸 인증받을 수 있는 교육청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 그 인증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인증서가 통상 한 달이 넘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미호 후보님 북한에서 학교를 못 졸업했다니까 그 부분은 다행히 그 학교를 못 졸업한 것 때문에 후보 자격이 있다는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네, 맞아요. 네. 네. 야 진짜 저는 이 한미호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 북한에서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렵게 공부도 못한 사람이 된다. 이거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고난의 한군식이 96년도에 제가 26살에 첫 중국으로 지금 돈벌이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넘어갔다가 그 뭐 생각대로 뭐 벌긴 번다 해도 이제 또 가고 싶은 뭐 욕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간다 하면서도 있다 보니까 세 차례 강제 북송이 됩니다. 그래서 돼가지고 또 거기서 3번 북송돼가지고 2차례는 간으로상에서 탈출해서 또 도망쳐서 들어왔고 3번째에 가서 3년 함흥 국야서로 3년 판결 받고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 아니 난 한 번 강제 북송 돼봐서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 다 아는데 뭐 3번 강제 북송 됐습니다. 갔다가 2번 도망치고 자 우리 마이크를 좀 가깝게 쓰시면서 제가 네. 한 후보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3번의 강제 북송이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상상이 다시 한번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자꾸 떠올리기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받았어요. 네, 그런 고통을. 네. 그 체포 과정부터 시작해서 끌려 나가고 또 북한의 어떤 그 구류장에서 벌브 치조를 받고 솔직히 남들이 다른 사람 인생을 들을 때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들을지 몰라도 당사자인 본인이 볼 때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을 많이 느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해는 되는데 나는 이 기계에 딱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 어느 과목 잡혔댔어요? 어느 과목 같은? 함흥 국여 그 전에 처음에 중국에서 북송됐을 때 도문 변방으로 해서 언송 보입을 해서 언송 단련대 정전교서로 해서 거쳐서 나왔어요. 내가 딱 그 경로를 거쳐서 이제 보이사령부까지 끌려가다가 도망쳤거든요. 그 감옥 생활에서 저는 제일 지금도 생각나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 쫙딱 베끼는 거야. 근데 내가 벗길 때 옆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바로 짐승이 되더만 바로. 그런 경험 했어요 혹시? 아니 벗겨놓고 그 돈을 감췄는가 해가지고 그 돈을 뺏어내느라고 벗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띵뛰기도 시키죠. 네, 띵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작도 시키면서 그 돈을 빼앗아내려고 정말 악착스러운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네. 감옥에 가서 나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조그만 재래식 변기에 물이 절절 나오더라고. 네, 맞습니다. 거기다 양치질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군관이었잖아요 내가. 뭐 우리나라에 이런 게 다 있었어 하고 충격받았던 생각이 나. 그때도 그렇게 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3차례 북송되면서 제일 처음에 2004년도 나갔을 때는 이제처럼
대표님 나갔었을 때 그때 똑같은 감방이지만 그 후에 2006년도 7년도 체포돼 나갈 때는 그 다시 다 맞추고 다시 또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다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 놓고 한 90년대 후반에 카메라 설치했겠네. 2006년도 2006년도 나갔을 때 보니 2004년도까지는 그냥 옛날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거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나갈 때 보니까 다시 그 건물 다시 짓고 확장하고 이제 저는 그다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그 돈도 먹고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변기 거기다 카메라 설치해서 그 변기까지. 네, 거기다 해가지고 그 돈 꺼내고 한 동작 나오라 해가지고 그 돈을 또 회수하고. 그 힘든 추억이라니까 돕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세 번째 만에 살아서 한국까지 왔잖아요. 네. 그때 감동이 어땠어요?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저는 감옥 생활 3년을 하면서 무조건 살아서 대한민국 꼭 가야 된다고. 내가 살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목숨을 죽지 말고 살아가지고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에 가서 이 저주스러운 이 북한의 이 모든 이 현실을 까발켜 놓고 싶었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내뿐이 아닌 그 감옥에서 죄도 아닌 죄로 들어온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 목까지 합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가서 떳떳이 당당하게 좀 외치고 인권도 북한의 인권 이 모든 이런 것도 알려주기 싶었고 했습니다. 일제 제가 대한민국에 2013년 11월 1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국정원 입국에서 들어오는 순간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겠네요. 살았구나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해도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도 와 살았구나. 내 남은 인생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과 끝까지 다 하리라 이런 생각 정말 가슴 굳게 했던 결심이 있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살다 보면 그냥 목사기 힘든데 또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복잡한데 하고 잊어먹고 사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는 정말 용기 있게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과 이런 권익을 위해서 우리 나가서는 한반도의 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다 하고 나선 건데 정말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제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런 두 분의 그 두 분을 향한 존경의 마음 아무리 말해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로 지금 나섰다라고 이제 들려지고요. 슬펐던 일 너무 많아요. 그거 좀 뺍시다. 우리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면서 제일 즐거웠던 일,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으면 한 가지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김주일 제가 제일 기뻤다라고 했던 일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자유세계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이 가장 큰 어쩌면 내 생애에서 제일 큰 소중함이었고 기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슬픈 점은 북한에 아직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는데 물론 자주 보는 사람들 입장은 모르겠지만 저는 혈을 단신으로 혼자서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은 내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가서 내가 술 한잔 놓고 비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은 제가 인권운동이나 통일운동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 그 보고 싶거든요. 꿈에 나타나고 남자이기 때문에 막 울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혼술 마시면서 가족이 보고 싶어 펑펑 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점이 왜 없겠어요. 제일 슬프고 어려운 게 그 가족이 보고 싶은 거 아직도. 통일되면 만날 수 있는 가족인데 그냥 문맥하게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 제 마음 자식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도 작용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이렇게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도 관심을 보였고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좀 돕고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한미혁 후보님한테도 묻고 싶어요. 살면서 제일 슬펐던 거 혹은 기뻤던 거
한 가지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살면서 제일 기뻤던 것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들어오면서 제가 대한민국 신분증을 받았을 때 제일 기뻤습니다. 저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중국에 20년 동안 살면서도 세 차례 북송 정말 숨어 살면서 막말에 개보다 못한 목숨 내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증을 받은 날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국회의원 많이 부족하지만 국회의원 후보로 이번에 선출된 것을 정말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2만 5천 명 우리 북한 주민들과 또 그들에게도 희망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따님도 남편분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던데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지하나요? 딸은 뭐 당연히 지지하는 걸 내보고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어린 같이 이번에 공천 과정 그리고 또 비례대표 내면 과정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국민 후보 태영호 공사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북한의 엘리트 중에 굉장한 충격이 될 거다라고 그런 메시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미호 후보님이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남만 들고 왔던 분, 호미만 들고 나왔던 분, 북한의 보통 주민이 국회의원도 되는 시대, 그게 자유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메시지로 들어간다면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통일의 희망으로 보는 거예요. 통일의 희망.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같이 다. 지금 이 방송이 네. 두 분만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지금 녹음도 하고 있잖아요. 네. 대북 방송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바로 듣는 거예요. 바로 지금 같이 가는 들으면서. 거예요. 자, 그런 체험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남북통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야기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지지해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비록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같은가 또 75년이라는 분단의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온 제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일은 같음과 다름을 한데 어울려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하면 남과 북을 다 체험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민족은 지구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이기 때문에 남과 북을 다 경험한 우리 탈북민들 나를 또는 우리 한미 후보를 지지해 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네, 저희들이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그 한 분 한 분 마음의 상처, 고통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삼국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어느 노상에 몸에다 정말 잡히면 죽겠다고 약도 몸에 품고 오고 그 상처 많은 그분들이 그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그들의 마음과 또 물론 우리가 지금 탈북민들 3만 4천 명 지금 온 이 탈북민들도 한국으로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평화 통일로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믿어주시고 우리 남북통일당을 지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 그대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가할 수 있고 대통령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고 이게 한국의 실적인데 이렇게 나선 만큼 우리 두 분께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4.15 총선에서 남북통일당 정당 기호 21번의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참 묘한 번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21세기에 아, 21대 국회에서 그렇네. 21번의 정당 번호를 받은 오, 그리고 그 21번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21세기에서 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네. 21대 총선에서 총선에서 21번의 정당 기호를 받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21번이 둘과 하나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 이야. 우리 남북통일당의 정체성에 딱 맞는 그런 기호 번호를 우리 하늘이 선물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고요. 물론 우리가 처음 만들고 처음 도전하는 당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당 안에는 탈북민보다 한국 유권자, 한국 분들이 당원 동지들이 더 많습니다. 예, 예. 80~90%가 한국 분들입니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가는 그 당, 남북통일당, 꼭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은 이번 총선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고 확신하면서 꼭 당선된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4.15 총선 지난 다음에 국회의원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은 100%다. 100%다. 라고 감히 장담하고 약하다. 싶습니다. 전 120%다. 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데. 네. 예, 우리 하늘번님. 실제 우리 남북통일당을 창당할 때도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한 분이 정말 몇 분밖에 없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하고 정말 우리가 누구나 한마음 뭉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진짜 당을 만들 때 할 수 있다는 사람 많지 않았죠, 솔직히. 그렇죠. 저들 미쳤다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 이렇게 잘 이끌어냈고 이렇게 선거까지 나섰는데 현재까지 선거 운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점 혹은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죠. 제 문제점이 한국 사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지금 진영 논리에 갈라져 가지고 양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속에 탈북민이 당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궁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는 사람들보다 우리 표를 갉아먹냐? 응? 그리고 어느 쪽이야? 너 어느 편에 설래? 응? 진보야? 우파야? 이런 식으로 마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려고 하는 그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도 당 만들기 전에도 창당까지 가지 못할 거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창당이 된 기적을 보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해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뭐 만들어 그럴 바치고는 보수의 표를 갈라먹지 말고 뭐 욕을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내부의 어떤 쓸데없는 주장들이 솔직히 우리가 활동하면서 제일 큰 난관인 우리 건 당 내부에는 그런 사람들 없죠. 당 밖에서 이제 네. 바라보는 탈북자들. 네, 그럴 당 수 밖에 있죠. 있는 네, 탈북민들 네. 중에 네,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개치 마세요. 네. 네. 우리가 그런 생각 다 하면서 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생각까지 다 머리에 새기면서 선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네. 또복또복 용기 있게. 그렇죠. 그 사진들이랑 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거리 유세도 하시더라고요. 느낀 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 꽤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그냥 힘주고 화이팅하고 그러고 와서 왜 이렇게 뭐 다 우아해가지고 이제처럼 아 남북통일당 이런 당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처음엔 안 봤다가도 다소하게 보면서 아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정책 있지 않습니까? 정책도 뒤집어보고 몇몇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화이팅하고 힘내라고 저는 항상 먼저 말합니다. 탈북민 새 정당입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명함장을 드리거든요. 왜 어떤 분들은 아 그렇게 말하면 옆에서 모이라 하겠는 그 사람들 어떻게 상관 우리는 한 모습을 당당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려고 우리가 남북통일당도 이번 창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 누가 뭐라 하든 그러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후보님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 예.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남북통일당을 만들었다. 이것도 전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정말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그 창당 과정을 함께 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남북통일당 사무총장으로서 또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의 활약이 대단했죠. 우리 김주일 후보가 구호는 탈북민보다 청명하다는 것,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획력이 있고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 우리 한미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사실 이게 큰 장점이었는데 놀랐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나간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남북통일당이 선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유판 방송의 애청자들과 또 북한 주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남북통일당의 정책, 핵심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보면 그 정책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남북통일당에 관한 10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것만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독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독일에 가본 적이 서독의 수도였던 보네도 가봤고 그리고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도 가봤고 가보면서 느꼈던 게 현장에서 보면서 느꼈고 체험했고 또 통일을 일으켰던 관계자들 만나면서 과거에 지금 동독의 기득권층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노년이 돼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백그라운드에는 서독이 국민들의 기초 생활이 보장이 돼 있었다는 거. 그 기초 생활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나 통일을 했을 때 동독의 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 당이 정책을 정할 때 우리가 내놓은 정책 중에 7070 국민생활 그 기본소득 보장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왜 했냐면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한 주민들이 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까? 보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이 뭐 필요하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통일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통일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남한 주민들의 기초생활부터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에 첫 번째로 내놨던 정책 중에 하나가 300만 원 이하, 소득 300만 원 이하의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의 월 70만 원 생활비와 기초생활비와 월 70만 원의 기초주거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기초를 다볼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한 번에 그냥 한두 번에 때려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초 생활이 보장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 통일을 하고 싶고 내가 배고픈 통일할 생각 안 드는 거는 인지상정이거든요. 요새는 하도 표퓰리즘 어쩌고 하면서 뭐 이 당 저 당에서 서로 던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지금 흐름을 타지 않는가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심각하잖아요. 재원 같은 거 이런 건 뭐 당연히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뒀겠죠. 우리가 정책을 딱 그 선관에 제출할 때면 그냥 뭐를 하겠다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목표는 뭐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자본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서 참고해 구체적으로 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정책 소개할 게 또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 또 뭐 거기에 대학 등록금도 있고 대학 등록금을 무조건 없앤다 하면 그게 또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을 내기 때문에 그 비싼 비용을 우리가 보장받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학생 때부터 한 10년 정도를 국가 의무 교육 보험이라는 것을 정부가 만들어서 월 4,000원이면 4,000원, 월 2,000원 2,000원씩 이렇게 국가 보험을 내고 대학 등록금 혜택을 면제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이게 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냐. 중요한 거는 남북 통일당이 왜 통일하고 상관없는 정책을 하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통일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독재의 핍박에 살든 안 살든 간에 어쨌든 북한 제도 안에서는 그게 혜택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학 무료로 다니고 병원 무료로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통일된 다음에부터 돈 내고 병원 다녀, 돈 내고 학교 다녀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북한의 독재 정권을 더 좋아했던 시절을 그리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의 전 단계에서 남한 사회부터가 그런 제도가 복지제도가 사회제도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 통일의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 네. 넓어진다. 네. 예, 그 정책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요. 저는 이런 걸 우리 언론을 통해서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엔 21대가 아주 이상하게 신생진단들이 많아지고 네. 선거법도 복잡해지고 해서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런 정책들을 우리 두 분 후보께서 탈북민 유튜브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설파해 주시면 사실 선거가 뭐 이제 눈앞에 박대했다 그래도 오늘부터 결정되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은 네. 오늘부터 자 쟤네 찍겠다 안 찍겠다 결정되는데 네. 남북통일당 정당기호 21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파 애국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단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처한 우리 남북통일당의 선거 전략. 뭐 제가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한 후보님한테 이분은 제가 일단 좀 아껴두겠습니다. 일단은 실은 선거에 우리가 의석수 30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 중에서 이번에 대부분의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선거의 어떤 가장 큰 표상은 지역구를 의원을 얼마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진영 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많이 내는데 일단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비례대표 그 짠짠한 비례대표 힘을 하는 것보다 미통당. 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의 유권자분들 우리 남북통일당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표를 갉아먹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요. 지역구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에 정말 저 사람들이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이 통일의 가교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남과 북을 다 체험한 진짜 백이 통일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정당 번호만 21번 남북통일당을 찍어주시면 된다는 그런 그것이 소위 우리 선거 전략이라고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한미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이제 아직 한 5일 남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 기호 21번 이렇게 달고 나가면 어때요? 이런 거 띠 말고. 띠나 그걸 어디 선거 사무소에 같이 간다는 소린가요? 아니요, 이제 거리에서 유치할 때. 이 거리에서 유치할 때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지역구가 하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예. 비례정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다 궁금해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길거리 현수막이라든가 글쎄. 그리고 표말이라든가 이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어떤 그게 아니고 정당 홍보이기 때문에 길거리 현수막 금지. 그리고 피켓 두는 거는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지금. 그래서 솔직히 명함을 나눠주고 뭐 팜플렛 나눠주고 이런 것 자체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갈 수 있는 경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이번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에 집중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탈북민 중심의 남북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과 전 세계 탈북민들, 북한 내 지하당원들의 열정과 지혜로 만들어진 당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이름 5자를 새겼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신당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통일이 남북통일당의 최종 목적이라면 다가오는 4.15 총선은 남북통일당의 존재가 결정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탈북자들의 이 정치적 시험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당 기호 21 남북통일당의 후보들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한미혁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